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주변 강국들의 의도와 움직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것이 가진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이에 맞춰서 적절한 대책으로 맞선 일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런 지식을 갖추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 문제를 관심 있게 공부하고 지켜봐 오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설령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름의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세상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안세영의 중국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글을 기고하고 있는 성대 특임 교수인 안세영 교수의 심층기고문은 첫째, 중국의 의도와 움직임을 이해하고, 둘째, 주변 국가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셋째, 우리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대단히 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안 교수의 주장 가운데 핵심 포인트를 재정리하고 제 의견을 그리고 저의 해석을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남중국해를 중국이 장악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안 교수의 기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필리핀을 사수하기에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면 남중국해에 대한 제해권을 미국이 갖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1944년 10월 일본은 필리핀 레이테만에서 미 해군과 격전을 치르지만 대패하고 만다. 미국이 남중국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자 전쟁 초기에 남중국해를 지나다니던 일본의 수송선단은 600만 톤이었지만 대부분이 격침되고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는 겨우 30만 톤만 남게 된다. 전쟁 말기에 목탄차가 등장하고 식민지 국민을 강제 동원해서 채취한 송진을 가공해서 전투기를 띄울 정도로 일본의 상황은 어려워졌다. 일본이 패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가운데 하나가 남중국해에 대한 제해권을 미국에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남중국해를 중국이 차지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생사 여탈권을 쥐는 것이다. 따라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그 밖에 미국, 일본, 인도의 대결 구도는 강 건너 불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육지든 바다든 강 건너 불같은 이야기는 아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은 육지든 바다든 영토욕은 무자비할 정도의 집요하고 공격적이며 그곳에는 동지도 없고 오로지 중국 한 그릇 나 중화민족만이 있을 뿐이다. 탐욕스럽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는데. 안 교수의 주장입니다. 남중국해는 280여 개의 작은 섬과 암초 등으로 구성된 4개의 군도가 있다. 이 가운데 파라쉘 군도, 서사 군도와 스프레틀린 군도, 남사 군도를 둘러싸고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1974년 베트남이 영주권을 주장하는 파라쉘 군도의 섬들을 구남까지 객침시키는 해전을 치르면서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했다. 역설적이게도 당시 북베트남 월명은 중국의 지원으로 미국과 한참 전쟁, 베트남 전쟁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한 손으로는 하노이를 지원하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파라쉘 군도를 챙겼던 그런 국가가 중국이다. 1987년 중국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베트남과 무력 충돌을 벌이며 스프레틀린 군도의 육개섬을 차지해버렸다. 또 필리핀이 시료 지배했던 스프레틀린 군도의 스카블러 항암도도 무력 점령해버렸다. 중국에 분노한 베트남은 캄란만 해군기지를 미 해군에 개방하고 과거의 적이었던 미국과 손을 잡았다. 힘이 약한 필리핀은 국제사회에 호소하고자 국제산설 중재재판소에 제소해서 2016년 성소 판결을 받았다. 국제법은 자연적 상태에서 해양 영토를 구분하기에 암초 위에 인공섬을 건설한 중국의 행위는 국제법상 위법이다.
그러나 베이징 당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국제사법적 성수가 뭐라 하더라도 알바가 아니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세계의 중심이라 생각하는 그들은 국제법이나 관례나 규범은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중국 당국이 선택한 것이 곧 바로 세계의 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베이징은 이를 무시하고 파라실 군도와 스프레드 군도와의 군사 비행장, 미사일 기지까지 갖춘 10여 개의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남중국해를 중국의 해양 요새로 만드는 작업을 착착 진행하게 된다.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중국의 거친 행보를 용인할 수 없었던 미국은 결국 2015년부터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며 개입하기 시작한다. 견디지 못한 미국이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개입하기 시작한다.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남중국에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이 불법으로 만든 인공섬을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군사적 시위를 전개하기 시작한다. 저의 의견입니다. 한국인들은 항해의 자유가 미국과 일본과 인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90%에 해당하는 남해 구단선을 자의적으로 긋고 중국의 바다다, 누구도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참 후한무치하죠. 중국이란 나라가 이렇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제해권을 장악하면 한국으로 향하는 모든 물동량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의 원유 수송량 95%, 수출입 물동량의 40%가 남중국해를 통해서 한국에 전달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하라 말아라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남중국해권 제해권을 확보하는 문제와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제해권 확보에 목을 매는 이유는 패권 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공섬을 그냥 건설해버리는 겁니다. 안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국 해군이 동북아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만만치 않은 해군력을 지닌 일본, 한국, 대만이 버티고 있다. 결국 남중국해를 제해권으로 장악해야 태평양뿐만 아니라 인도양을 가로질러 중동 산유국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 중국은 왜 과거 우방이었던 베트남까지 적으로 돌리면서 남중국해에 그렇게 집착하는가? 물론 이곳에 매장된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천연자원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남중국해가 중국의 해양 굴기를 통해서 패권 국가로 도약하는 데 꼭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은 호혜 평등과 상호 존중이 아니라 남중국해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들의 목줄을 지는 것과 똑같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제해권을 확보하게 되면 자신들의 의도대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간섭하는 것을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양식과 양심과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의도를 따르지 않으면 길목을 가로막고 행패를 부리는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중국일 것이다. 사드 때문에 우리 함께 행패를 부리고 멀쩡한 한국 대기업들의 간판을 밤새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불법으로 그냥 다 때려 부시는 것이 바로 패권국가 중국이 앞으로 드러내게 될 행보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미국과 인도와 중국의 항해의 자유를 지키는 그런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협조할 의무와 책임과 권리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안 교수님의 기고문이 그렇게 긴 기고문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한국 사이에 상호관계를 잘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기고문입니다. 그걸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